감독님이 숨겨뒀던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고 하니까 언더여배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보는 내내 중간에 막 나가셨고 속상해서 못 참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막 들었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센가 봐요. 영화는 해석은 항상 각자의 몫이 또 열려있는 결말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끝까지 간다?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질문도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영화를 연출하신 사부 감독님께서 일본에서 내한하시고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감독님과 주요 배우님들을 같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극장에 들어와 계신데 빨리 불러볼게요. 네, 감독님, 배우님, 네, 입장해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효리 배우님 지금 막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 재현이가 감독님들께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영화를 만들었다면 굉장히 용기 있게 어떤 이야기를 건넨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욕먹을 각오는 했겠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독님도 배우분도.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인사말로 감독님께서 먼저 여러분께 좀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받을까요? 요즘 사과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서울의 공도 다 사과를 하던데 대부분이 네. 감독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久保沙です。そうですね、そのソウルの春っていう映画がすごく入っていると聞きました。なので、この映画のタイトルをインチョンの春に変更します。이번에 저희 사람인데 서울의 봄이 관객들이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짧고 굵직한 어떤 얘기를 더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지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언더여배드에서 지훈을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우님은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대국민 사과를 해버리셨는데. 감독님 하셨으니까 좀. 그냥 묻어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여배드에서 형호 역할을 맡은 신수항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상 사과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신수항 배우님만 사과하면 될 것 같아요? 사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질타를 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훈 배우님이 사과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차차 좀 좁혀나가면서 압박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배우님 들어오시는 동안 감독님께 지금 이렇게 한국 관객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괜히 이렇게 사과 먼저 하게 해서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한국 관객분들과 만난 소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まずそうですね、結構内容はすごくきつい内容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うやって公開できることがまずすごく感謝しています。 내용이 굉장히 스릴과 센 영화이며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렇게 친절하신 분입니다. 네. 지금 감독님 말씀과 동시에 배우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마 저희가 앞에 이렇게 관객을 향한 사과를 한 거를 연우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네. 저희가 갑자기 감독님이 관객들에게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 배우진께 인사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유어베드에서 예은을 연기한 배우 이윤우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스케줄 좀 늦게 끝나서 늦게 참여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관객들과 만난 소감 한 말씀만 또 덧붙여서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런 극장에 상영하는 그런 영화로 첫 데뷔작인데요. 이렇게 영화관에서 제가 스크린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데 정말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사과 필요 없으면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전 솔직히 좀 충격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았던 사부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들은 어쨌든 간에 약간 기본적으로 질주하는 어떤 그 스토리 라인 안에서 굉장히 통쾌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장르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미들이 있었던 영화들을 계속 좀 만들어서 사부 감독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봤던 포스트맨 블루스나 아니면 드라이브 같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이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감독이구나. 그래서 늘 이제 그 작품들에 그러니까 왜 그냥 쿠엔틴 타란티노, 가이리치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영화들을 좀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전혀 다른 시도를 하신 그 작품이어서 어떻게 이 작품을 좀 하게 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사이에 감독님에게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하시게 된 계기. そうですね。僕はもともと役者上がりの監督で、しかもサブっていう変な名前でやってます。 예, 저는 원래 배우에서부터 이제 감독이 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부라는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それで僕はその映画は何かその形を壊してそれで新しいものを作るっていう常識的なものを壊すというのが僕はすごく大好きなんです。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今までして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상식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면을 해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작품을 해왔습니다. 僕にとってそのマンネリ化とか類似品と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一番恐怖です。 저에게는 매너리즘 같은 것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その自分の撮影もそうですけどカメラマンも長くて3本ですね。それ以降全員ずっとスタッフが帰ってきました。それは心地いい環境にいて自分の成長が止まるのが嫌だからです。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현장에서 변화를 주어왔고요. 예를 들면 저의 촬영 감독은 저와 함께 많아도 3편 이상 같이 작업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계속 된다면 계속 이제 촬영 현장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는 제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변화를 추구해왔습니다. その中で知り合いのそのプロデューサーに運用さんからオファーをいただいて監督のオファーだけっていうのは今回初めてです。で内容も自分の今までやったものとは全然違ったのでこれは一瞬ビビりましたけどでも挑戦しがいがあるし今の世の中に逆らっているっていうものを逆行するような話なのでそれはそれでその挑戦のしがいがあるし俺はすごいずっと昔から逆らうのが大好きなんで、特に敵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世間とか世界とか大きいほど逆らいがいがあ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すごくやりがいがありました。 그중에 제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제 PD인 이은경 대표님으로부터 감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오퍼를 받았고 이것도 사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작품을 하게 되어서 저는 처음에는 약간 조금 겁을 내었습니다만 뭔가 도전하는 것에 보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그런 이제 그 사회의 주류적인 경향에 거스르는 것을 예전부터 역행하는 것을 예전부터 좋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전하는 보람도 느껴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それでやはりその最近の映画とかテンポが速いものばっかりですし、それで今回はあえて4対3で、しかもほとんど9割は複数の絵で、それでもすごく展開が速くてドキドキするっていうものを目指しました。 경쟁. 요즘 같은 경우는 템포가 빠른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것에 거슬러서 4:3 비율로, 스탠다드 비율로 작품을 찍고 영화의 대부분 90%를 고정 카메라로 찍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느리지 않고 뭔가 두근두근하게 하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작가로서의 그 연출자로서의 그런 욕심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많은 감독 중에 감독님을 제작사에서 좀 같이 작업하자고 한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폭력에 미약하면 사실 기가 막히지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좀 약간 그런 그 많은 그런 작품들을 보셨을 텐데 그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거를 이번 작품에서 하시면서 좀 굉장히 좀 즐거운 그런 그 도전이었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번 작품 하시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 그리고 성취했다라고 느낀 게 어떤 건지. そうですね。俺は監督なんですけども、監督自身がかっこいいからかなと思います。 저는 감독입니다만 감독치고는 되게 멋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기 그 동의하시는 박수 한번. 끝났나요? 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촬영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가면서 이제 촬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 배우와 제가 함께 한 것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배우도 있고 이 영화를 매우 애써줬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이제 성취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이게 사인이 잘 안 맞아서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잘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님들 이제 그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배우의 작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계속 일본에서 그 자국의 배우들과 작업을 하셨고, 이번은 완전 작업 환경이 다르게 한국 프로덕션과 한국 배우들과 작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에게도 새로운 도전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사부 감독과의 작업을 하는 배우들에게는 이 첫 제안이 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이지훈 배우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네, 오늘 원래 제가 좀 파이팅이 많고 이렇게 좀 텐션이 높은 친구인데 조금 오늘 몸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겠지만 조금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면서 바로 오셨어요. 네,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일단은 제가 처음 봤던 소재였고, 그리고 그런 인물이었고, 그리고 일단 사부 감독님의 작품이라고 해서 사실 사부 감독님을 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고 제가 구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리고 일단 문화가 다른 감독님의 그 글 안에서
연출 안에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바로 하고 싶다라고 했고, 또 글이 저는 되게 좀 신선했어요. 제 눈에는. 이게 원래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촬영하던 배우 형들한테 이제 같이 좀 봐달라, 내가 잘못 본 건가 했더니 다들 이제 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해봐, 도전이야, 그래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우 감독님의 어떤 굉장히 그 색다른 시도, 그 예상치 못했던 시도라고 했는데, 배우님께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해도 괜찮겠어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시도잖아요. 어떤 일말의 어떤 좀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이 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재밌는 작업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갈등의 시간들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민하고 어떤 게 제일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갈등의 시간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뭐 항상 그냥 안 해봤던 거를 해보는 거를 좋아해서 그냥 가장 재밌을 것 같다라는 건 이제 한국 감독님이 아닌 이제 다른 문화의 감독님과 뭐 소통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이 감독님은 어떤 세계관에서 나를 놀게 해주실까, 어떤 디렉션으로 연기를 이렇게 해주실까,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게 제일 설렜던 것 같아요. 걔 제일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항상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셨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근데 가장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인 에디싱과 그런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벗긴 벗었어요. 드라마에서 많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끌리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신수학 배우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거는 새롭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좀 시나리오를 갖고 나서 약간 의견을 구하기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배우님 역시. 네, 많이 구했고, 우선 저 역시 지영이랑은 좀 글쎄요,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가 방금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악역이잖아요. 제일 어떤 악의 축이자 이 영화의 암적인 존재인데, 너무 많은 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악역도 악역이지만 좀 잠자리도 보통 잠자리가 아니더라고. 보통의 배드신도 아니고. 네. 폭력의 수위도 너무 세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거 조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찌됐건 문제가 되겠다, 이슈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제 가식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무명 생활이 길다 보니까 뭐라도 나를 알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과 동시에 정말 그냥 배우로서 항상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이 다양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또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잘하면 재밌겠다. 네. 네, 그리고 지훈이랑 마찬가지로 또 거기다가 일본 감독님이시니까 이건 뭐 도전 중에 아주 큰 도전인 것 같아서 아마 일승 때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또 주변 사람들도 야 무조건 해. 네. 솔직히 한두 명 정도는 좀 고민해봐 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무조건 해라라고 해주셨어요. 그 한두 명 말은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하고 싶은 말 너무 답정너였죠. 저는 나 빨리 하라고 해. 해도 되지. 약간 네. 이런 식이어서 사실 무시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이 역할을 탐내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존재를 했던 것 같고, 지금 원래
말씀하신 그 목적하는 바, 나를 좀 알리고 싶다. 이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캐릭터로 완벽하게 각인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은우 배우님,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도전 지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진짜 일본 감독님이기 때문에 소통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센 지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언더 유어 베드가 어떤 점에서 배우님에게 좀 필요한 또 이렇게 영화였는지. 일단은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동시에 들었던 게 흑백으로 진행을 할 거고 4:3 사이즈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저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읽어볼 때는 중간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 콘티를 보는데 시나리오와 동시에 콘티를 보는데 여자가 발가벗고 있는 모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끝에 읽을수록 제가 이미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예, 되게 불쌍하다. 그리고 되게 내가 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저를 이제 넣어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죠. 근데 계속 한 10번 정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뭔가 나는 항상 밝은 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어두운 모습이 나한테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보여줄 기회가 없잖아요. 살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울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우울한 일이 있어도 밝게 살고 하는데 제가 이런 진실된 우울한 모습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데뷔작이어서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데뷔작이 노출 연기? 이거 잘하면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독님과 제작사 대표님과 투자사 대표님 뭐 이렇게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 영화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고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과 한번 해보면 나를 제대로 이렇게 꺼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신수환 배우님처럼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연락을 했던 게 엄마였어요. 엄마랑 아빠.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제 작품을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딸이 노출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어느 정도니? 네 엄마 그 한국에서 금지한 그 부분 말고는 다 나와요. 이랬죠. 근데 제가 솔직히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속상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마 하면은 좀 고민을 했을 텐데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노출한다는데 괜찮아요? 이랬더니 뭐 영화인데 뭐 예술인데 뭐 작품인데 그거 그냥 너가 벗은 거를 이제 야한 동영상처럼 찍는 게 아니라 예술로 하는 거지 않냐. 엄마 괜찮아 해 이러길래 이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저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전화 통화하신 어머니께 박수를 한번. 어머니 때문에 저도 이거를 예술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캐스팅 1등 공신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제 또 일본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에 이렇게 가학피하게 관계를 그린 굉장히 이제 그 노출이 많은 그
영화들은 우리도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관객들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증 같은 것들을 구성으로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약간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거 누군가는 지금 폭력의 피해자고 누군가는 가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관계들을 보여주는 걸로 이 영화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 그 예은이 갑자기 이제 나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내 지금 상태를 점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선정적으로 흐르는 그것으로 영화 가지 않고 그걸 붙잡아주는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가셨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원작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캐릭터를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이 진짜 어머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술 영화니까 괜찮아 하고 말하는 사부 감독의 특징이 드러나는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발전, 그 시나리오의 전개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계속 코미디를 해왔습니다. 인물들의 공개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부조리나 모순을 그려왔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이라든지 뭔가 프레셔 그런 것과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고통과 절망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 병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배우분들이 캐릭터를 해석하시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좀 표현하셨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하필 또 배우님 이름이 이지훈인데 캐릭터 이름이 지훈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은 연기하면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그 관음증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과거의 기억, 가족과의 기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계속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배우님이 지훈을 이제 해석하시면서는 그 인물에 어떻게 좀 동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고 싶으셨고 어느 정도로 좀 약간 이해가 되셨는지 그 이해의 지점을 좀 관객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동화된 지점. 네네. 이 인물이 배우님한테는 어떤 부분이지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다가도 관객분들한테 지훈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이 배우님 설득시킨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을 약간 변호를 해준다 일종의. 네. 지훈이네. 글쎄요. 잠깐 생각을. 동안. 그러면은 최대 빌런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최대 빌런은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마찬가지로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했던 기억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질서정연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나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심지어. 정신과 의사. 그렇죠.
이런 사람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 악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런처럼 연기를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캐릭터를 좀 해석하시고 어떤 지점들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피해자, 가해자라고 굳이 나누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표현이 된다면 어렸을 때 형호 역시 어떤 피해받은, 학대를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서 또 사실상 그의 어떤 트라우마, 학대받은 기억들에 좀 스스로도 좀 계속 지배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커가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강박증으로, 편집증으로, 또 의처증으로 하면서 점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악해진 거죠. 악해졌다기보다는 병이 더 심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아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도 정당화를 했던 것 같아요. 폭행을 당하면서 부모님한테 때로는 여러 가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 혹은 나를 사랑하지만 이건 사랑의 표현 방식이야 하면서 계속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얘를 만났고 처음으로 뭐랄까 지배라는 표현에 있어서 제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죠. 근데 너무 내 거야 뭐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처럼 왜 애착 인형처럼 거의 예은을 그 엄청난 강력한 소유욕으로 이제 막 조금만 조금만 틀어져 있으면 빠르게 붙여 잡으려고 하는 너무 강력한 애착과 저희 어렸을 때 어떤 학대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온 저의 정신적인 어떤 병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폭력 이게 잘못된 줄도 몰라요. 형은 즐기고 있다라고 대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피락 성애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진정성 있게 예은을 사랑했습니다. 방식이 많이 잘못되지만 절대 전혀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병자죠. 사실 배우님 답변하는 동안 예은 배우님이 흘끗 보면서 뭔 소리야 그렇게 자꾸 얘기할래 이런 뜻이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이 형호의 어떤 그 모습들이 예은한테도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이긴 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는 문제적인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은을 어떻게 좀 보여주고 싶으셨고 어떤 지점들이 좀 이해가 되셨는지 예은한테. 저요? 네. 제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됐냐고요? 네네. 예은을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저를 이해하는 건가요? 형을 이해하는 건가요? 예은은 제 스스로의 캐릭터를. 예은은 그냥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나보다 남을 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좀 예은 역할을 너무 연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저의 이제 옛날 모습들이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좀 세 보이고 조금 이게 평소에 이미지는 세 보이고 이러는데 저도 좀 거절도 잘 못하고 좀 저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챙겨주고 제 거를 챙기는 스타일이라 제 거를 좀 못 챙기는 스타일인데 예은은 그거를 너무 이제 이렇게 대놓고 관객한테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이게 예은은 이게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맞춰주고 희생하고 나를 조금만 이제 나의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상대방이 더 행복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고 난 후에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형호가 이렇게 막 과격하게 하는 부분도 그래 내가 맞춰주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걸 보는데 그게 저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 너무 불쌍해, 얘는 너무 불쌍해, 이유는 너무 불쌍해. 이러다가 이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 예은을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연기할 때 그냥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연기를 했고, 그리고 또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형우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연기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단어 선택이 조금 버퍼링이 걸린다는 건 조금 양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떤 작품에서 어떤 인물을 연기를 하더라도 사람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모두 다한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핍이 아니라 환경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결핍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결핍이 있는 인물을 저는 항상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를 보면서 보통의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제가 예은이에게 구원자가 돼주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겠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훈의 행동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마찬가지로 현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들에 결핍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인물의 뭔가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그 인물의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상황,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저는 이럴 수 있어. 이 세 사람 다 나는 아픈 사람들이지 나쁜 악역이다, 현우가 악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지훈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이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희 이야기한 각 캐릭터의 입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파고든 부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들이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질문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은하님께서, 감독님께서 영화 속에서 형과 얘는 정말 사랑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을 뿐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배우님들은 캐릭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감독님은 어떤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좀 규정을 짓거나 아니면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先ほどお二人も言ってましたけど、ヒョンはやはりすごく子供の頃からそういう何ですか期待をされて、その期待に応えようと努力してきて、それで同じようにつけてと言えない状態に陥って、で自分をとにかく周りを支配するとかっていうことで自分を正当したりするような話し方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でそれがそれを望んでいるように男が錯覚しているというか、言うまで言うのですごく言葉が広いので、そういう部分をひっくるめて今日のことは相当努力するんですけども、そこがお互いにずれ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形ですね。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우는 어릴 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해줘달라는 말, 도와줘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배를 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사랑의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은도 그런 방식의 사랑을 바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주 이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형님한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질문이 약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서 베디즈나 베드님이 극중 지훈이 지훈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네, 지훈이라는 인물을 설정하신 동명의 지훈이라는 캐릭터를 설정하신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훈이 굳이 지훈의 범죄 현장을 찾아간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질문에 대해서 감독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어떤 인물을 선정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고독과 절망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많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유지훈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캐릭터가 나왔는데 우연히 이름이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름들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훈을 통해서 지훈이 좀 행동하게 되는 그런 영향들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좀 위험하겠습니다. 배우님들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객분들에게도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배우님들은 각자 어떤 장면을 인상적으로 꼽으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꼭 제 장면 아니어도 장면. 네네네. 인정. 네. 최구수? 네. 쪽으로 올리네요. 네. 서한이 형이 저는 이 형이 춤을 이렇게 추는 형인지 몰랐어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굉장히 명장면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군대에서 아침 조회 때 육군 도수체조에 리듬을 넣어서 이런 되게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재밌게 얘기하자면 그 장면이 가장 재미로 남고 저한테 지훈이한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찾아왔을 때 저기 예은이가 저에게 마지막에 이제 사건이 다 종료되고 제 지하실에 찾아오거든요. 제 집에. 좀 그 장면이 되게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예은이한테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예은이를 만나기 전에
예은이를 다시 처음하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모르고 돌멩이같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은이를 만남으로써 다시 만남으로써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던 친구가 예은이에게 그런 말을 다시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예은이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예은이에게 더 위로가 되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네, 그 대사도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수상 배우님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그 댄스 장면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관객분 다른 관객분도 이 계속되는 긴장감 있는 템포에서 유일하게 리스너를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장면 어떻게 좀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그 괴상한 춤 어디서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도 감독님이 진짜 제 첫 촬영날 그냥 저는 이제 메이크업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장하는데 찾아오시더니 그냥 씬이 좀 바뀌었다. 갑자기 춤을 오늘 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당일날 촬영 현장 당일날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괴상한 춤은 어찌됐건 감독님께서 직접 콘티에 나와 있는 정확한 동작이 있었어가지고 그 동작을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분무 같은 동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딱딱한. 사실 또 춤을 잘 춰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건데 동작은 이상한데 자기 어떤 자도취되어 있는 완전 무한지경의 상태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게 탄생 비화고 그래서 그냥 액션 아니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 내가 모르겠다. 좋습니다. 예. 그 배우님이 명장면을 많이 또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배우님이 스스로 꼽는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도 한번 들어보도록 사실 저도 솔직히 처음 봤을 때 그냥 너무 이 같은 결이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이게 명장면이어야 할 것 같다 그냥 제일 기억에 남긴 했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상 또 명장면이라기보다 이것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명장면을 뽑는 건 아닌데 그냥 가장 혐오가 질린다 싶었던 순간이 그 호텔 방에 딱 꽃 들고 문이 열렸을 때 결혼기념일 선물했을 때 그때 스토커 그때 진짜 적당해라 그냥 스스로도 혐오한테 신수왕이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서 가장 좀 소름 끼치고 특별히 때리는 거 폭력이 아예 없지만 네. 그냥 진짜 질린다 뭐야 그만하자 싶었던 순간이어서 그 장면을 좀 아니면 그 명장면이기도 하고 좀 성호가 정말 최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게끔 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성호의 혐오의 지긋지긋함을 진짜 보여주는. 네. 그 마이크 윤호 배우님께도 드리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배우님. 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생각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저 엄청 고생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저는 이제 이게 사람이 몸으로 고생을 하면 아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장면 다 저에겐 주옥 같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발레 씬 덕분에 이렇게 너무 그 형아의 결혼 장면이 정말 불쌍하게 대조돼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항상 저는 배드씬이 정말 여기에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나오길래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이제 저는 솔직히 형우랑 둘이 하는 그런 씬 중에서도 그 지훈이 으악 하면서 이제 CCTV 장면처럼 이렇게 막 엄청 기괴하게 나오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게 폭력인지 성관계 장면인지도 모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부분과 마지막에 이제 지훈이 경찰차를 타고 달릴 때 그 뒤에 제가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가장 이제 소중한 장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달리는 씬이 제일 고생을 했어요. 눈 내려가지고 얼었는데 엄청 미끄러운 길에 제가 그 밑에 멍 때문에 스타킹도 못 신고 엄청 얇은 옷을 입고 그 로퍼를 신었는데 그 로퍼가 여름 로퍼예요. 그래서 발이 동상이 걸린 채로 이렇게 달리는데 그게 솔직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이거 예은이가 제대로 이렇게 달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은이는 그 전에 엄청난 폭력을 당해서 몸이 성한 곳이 없을 텐데 이렇게 제대로 달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은이는 여길 쫓아가기 위해서 몸이 앞서니까 당연히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넘어지지 마라. 배우 몸이 더 먼저다. 다치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이제 매니저님 분한테 부탁을 해서 보호대랑 막 운동 테이프랑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이제 몸에 다 칭칭 감고선 이제 달리다가 혼자 넘어지기도 했는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촬영부터는 그냥 넘어진 듯이 그냥 정말 열심히 예은이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난 몸이 성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달렸는데 그 장면이 이제 편집돼서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달리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경찰차에서 미치도록 그렇게 나온 거에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그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예은과 형우와 지훈의 이런 힘들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이 영화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명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달리는 장면 말고도 정말 많은 장면들이 이게 거의 이제 그 모든 배드씬이나 아니면 이 폭력의 장면이 액션 영화 찍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님들이 가진 그 여러 고충이 있었을 거라는 게 배우님 지금 답변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겨울이 없대잖아요. 맨발로. 네. 맨다리 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좀 이어갈게요. 그 정은영님께서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가 형우가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떠냐며 말하며 음악이 나오는데 조용한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관객분께서는. 그런데 빠른 리듬의 음악이 나왔는데 그 음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신수환 배우님께서 춤 이야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씬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바뀌기 전에 씬이 무엇이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네. 댄스 소프트는 그냥 시간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한 거고요. 그냥 템포 빠른 거 아무거나 주세요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 스태프분들께서 우선은 아마 근데 영화에서 나온 음악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이사진 거고 현장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템포 빠른 거 아무거나 틀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춘 거고요. 그리고 저기 원래 시는 그냥 제가 상상으로서 이제 그 환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누워보세요 하고 나서 약간 성희롱 비슷한 느낌으로 또 상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댄스를 할 수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댄스하면서 되게 탁월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두 남자에게 그 죽은 형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상징인지 질문.
지훈의 경우에는 이제 형이 죽은 이후로 가족으로부터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훈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이제 형에 대한 것도 다시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 형이 없어도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리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기호화하게 됐죠. その表でそんな社会的なプレッシャーとか、親からの期待であったり、そこに応え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しかも兄ができる兄だって設定な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ところで壊れていってしまうっていう設定にしてます。 형의 경우는 사회적인 압력, 특히 이제 부모님이 기대를 하셨던 이제 왜냐하면 형이 뭐든 잘하는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망가져가는 그런 설정입니다. さっき言えなかったですけども、でもダンス、これをね自分の携帯から最初レディオヘッド曲を流したんですけど、スタッフが「ジョナトンこの曲どうですか?」って出してくれたのがすごくいい曲で、そのリズムでお願いしますってしますね。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댄스 장면 얘기가 초장면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전화기로 라디오헤드 이거 들었어요. 근데 스태프분이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뭘 하나를 추천을 해줬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좋아서 그걸로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이 들어오는 동안 벌써 끝날 시간이 되어서 사실 감독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토크를 계속 이렇게 하는 또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궁금증들을 조금 더 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감독님께서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감독님 배우님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층 더 이 인물들을 가까이 가셔서 이 사과를 받을지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는 또 여러분들의 몫을 남겨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 관객들이랑 더 이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인사를 좀 들으면서 이 영화 어떻게 좀 이렇게 전달되면 좋을지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과 배우님께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들은 먼저.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신다는 거는 이 영화를 잘 봐주셨다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영화를 지금 이제 한 3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다른 장면들이 보이고 이 인물이 어떻게 왜 이 행동을 했는지가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였던 숨은 그런 뭐 시계나 이런 감독님이 숨겨뒀던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하니까 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뭔가 심오하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다라고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여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역시 불편하고 아주 보는 내내 중간에 막 속상해서 못 참고 나가신 분도 계시다고 막 들었을 정도로 영화가 굉장히 센가 봐요.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이니까 보시는 동안 힘들고 괴로우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더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 영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진짜 너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해석은 항상 각자의 몫이고 또 열려있는 결말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여러분을 어디선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지훈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 예은에 대한 기억과 예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 중간에 이제 예은이 형호에 대한 사리를 갖고 있다는 걸 멈추는데, 사실 그게 멈추게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훈이 그만큼 이제 그 예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멈춰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뭐 관계가 이제 멀어졌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구독에 빠지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무서운 영화가 아니니까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답답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마지막에 형호가 굉장히 비참하게 쇠구슬을 눈에 받고 또 이렇게 단죄를 받잖아요. 이 원작 이 영화가 원작이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작에 있는 작품인데, 원작에는 또 다른 이제 감독의 해석과 또 다른 이제 그 별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관객분들께 이 책을 나눠드릴 거예요. 네,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작품인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퇴장하고요. 분들께서는 앞으로 퇴장해 주시면 저희가 책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